한 가정주부를 찾아갔습니다. 맞벌이 주부인 이미숙 씨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객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갈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녀는 6년 전 보험일을 시작하며 차를 함께 구입했습니다. 이 씨가 차 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옵니다. 차계부였습니다. 노트에는 한 달 동안 쓴 기름값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나온 달의 기름값은 약 34만 원. 그러나 요즘은 차계부 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쓰다가 화가 나서 안 썼더라고요. 차계부는요? 네, 왜냐면 써도 뻔하니까 금액이 계속 이렇게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뭐 1200 얼마 그러니까 개념 없이 넣었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안 썼더라고요. 이 씨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꼭 할인해주는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주유카드를 빌려 할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가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목동이 집인 그녀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부천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곳 기름값이 싸다고 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그냥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한 번에 이 금액이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여러 번 넣으면 그게 하다 보면 한 달.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12개월 가는 것보다 한 달만 봐도요. 많이 되죠. 조금 멀더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이 씨의 생활 습관은 한 달 평균 2만 5천 원 정도의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유사 휘발유를 배달하는 사람의 명함을 보여줍니다. 때론 유혹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그녀의 협조를 얻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 개만 넣을 건데요.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한 몇 분 걸리세요? 금방 가요, 바로 갈게요. 금방요? 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그는 곧바로 약속 장소로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물었습니다. 아직은 기름값이 원체 비싸니까. 얘는 세금이 안 붙어서 그래요? 그렇죠. 얘도 세금 비싸고 기름값만 비싸요. 그럼 뭐 단속도 한다 그러고. 뭐, 댁 근처나 직장 근처에 뭐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크게 눈에 안 띌 만한 데 있죠? 그런 데 봐주시면은 전화 주시면 그쪽으로 가서 넣어드릴게요. 유사 휘발유는 이달 28일부터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 역시 처벌받습니다. 일산으로 향하는 강변도로 곳곳에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취재진은 갓길에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봉고차 한 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봉고차 앞으로 차를 세우더니 뜻밖의 양손에 돈 기름통을 쉴 새 없이 봉고차로 나릅니다. 유사 휘발유였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차를 세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판매상이 서둘러 차에 오릅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나타나고 그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이미숙 씨가 이동한 횟수는 모두 8번. 연료 계기판 눈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기름 장사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50% 가져가는 거면. 그쵸? 아닌가요? 기름값 때문에 고단해진 것이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정부나 정유사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기름값 인상을 고집해야겠습니까? 자, 이종훈 PD. 예. 자, 비싼 곳에서는 휘발유 1리터에 1,700원이 넘고 예. 또 반대로 싼 곳에서는 1,400원대에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3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주유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위치한 땅값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은 주유소에서 주는 경품과 세차시설 등 영업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주유소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유가 이면에 감춰진 기름값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종희 PD. 네. 이 기름값에 거품이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유사와 시민단체 간에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이러한 순이익은 해외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기름을 팔아서는 영업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정유사 측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업 이미지상 굉장히 안 좋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합사 쪽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 협회의 기능이 또 그런 기능이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괜히 정부와 같이 뭐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얘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어쨌든 뭐 인터뷰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정유사 4곳 가운데 공식 취재 요청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유사 책임자를 직접 만나 기름값이 비싼 이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는 GS칼텍스 허동수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죄송한데 촬영하시면 안 돼요? 재계 인사들의 간담회가 있었던 서울 프라드 호텔.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SK 신원철 사장을 만났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올라서 요새 오늘 한 말씀만 하세요. 아니 요새 그런 예, 가격 인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더 뭐- 내리실 계획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왜 못? 어릴 때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예. 뭐 인하하는데 뭐 더 인하하실 계획?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잘하시는 분 몹시 가격을 보면 알아요. 가격은 정유사 마음대로. 그러면 지금 대부분 대리점도 뭐 큰 것은 몹시 가격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벌써 다 알잖아요. 그럼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아니 그게 시스템에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뭐 기름값에 대해서 지금 진짜 난리예요. 현장에서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폭동 직전이다, 뭐 이런 소리가